정차하십시오. 신분증 제시 바랍니다. 계룡대 정문 위병소, 젊은 하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신분증 없으면 출입 불가입니다. 여긴 군사시설입니다. 사복 차림의 한 여성이 조용히 신분증을 내밀었다. 하지만 곧이어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복 차림에 이게 진짜 맞습니까? 요즘 위조 신분증 많습니다. 특히 높은 계급장 흉내 내는 것들 말이에요. 주변 병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정말 장군이라고? 사복 입고 왔으니까 의심스럽긴 하네. 요즘 사기꾼들 많다던데. 아무도 몰랐다. 그 여성이 3년간의 해외 파병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작전의 주역이자 세계의 별을 단 준장이라는 것을. 도대체 왜 복귀 첫날부터 이런 굴욕을 당해야 했을까? 그 배후에는 어떤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시원한 사이다 반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를 휩쓸고 지나갔다. 오후 4시 대한항공 여객기 한 대가 천천히 게이트로 접근했다. 기내에서 한 여성이 작은 배낭을 메고 일어났다. 정밀한 준장이었다. 41살의 그녀 어깨에는 3개의 별이 빛나는 준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3년간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다. 공항 로비를 걸으며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고국의 공기였다. 그리운 냄새였다. 2021년 봄 정치적 파워게임에 휘말려 이 땅을 떠날 때만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 당시 국방부 내부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미라는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기존 세력에 맞서는 개혁적 성향 때문이었다. 특히 그 시절 군 내부에서 여성 장성들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복잡했다. 보수적인 기존 세력들은 여성 준장의 빠른 성장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병지에서 그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임무들을 연이어 성공시켰다. 특히 2023년 여름에 벌어진 테러리스트 소굴 제압 작전에서는 96시간 동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면서도 완벽한 작전을 지휘해냈다. 탈레반 잔당에 의해 납치된 한국인 의료진 7명을 무사히 구출한 것이었다. 그 작전 과정에서 미라는 직접 교전 지역 최전선에 나서서 마지막 한 명까지 안전하게 구해냈다. 작전 당일 그녀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우리는 단 한 명도 잃지 않습니다. 인질도 우리 병사도 모두 살아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냈다. 작전이 끝난 후 구출된 의료진 중 한 명이 미란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그 순간 미란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 작전으로 미란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고 각국 언론에서는 아시아의 잔 다르크라고 불렀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1세기 여성 리더십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그녀를 대서특필했고 영국 가디언지는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현대적 군사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작 본국에서는 그 소식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을 미라는 알고 있었다. 공항에서 나온 미라는 미리 준비된 승용차에 올랐다. 운전석에는 40살의 이상호 상사가 앉아 있었다. 미란보다 1살 어린 그는 2021년 미란이 떠날 때부터 그녀를 묵묵히 따라다닌 충직한 부하였다.
그의 이마에 생긴 깊은 주름이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파병지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 상사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다. 그래, 상호야. 고생 많았어. 너도 건강하게 지낸 것 같아서 다행이야. 미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3년간의 해외 생활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다. 특히 극한의 위험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해야 했던 경험들이 그녀를 한층 성숙시켰다.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다. 익숙한 거리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한강이 보이고 남산타워가 보였다. 모든 것이 그리웠지만 동시에 낯설기도 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장님, 이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부대 상황을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라는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김태석 중장님께서 여전히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준장님께서 떠나신 후에 더욱 세력을 키우셨어요. 지난 3년 동안 핵심 보직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면서 군 내부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셨습니다. 이 상사는 말을 망설였다. 그리고 준장님의 복귀를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특히 준장님께서 해외에서 세운 공로들이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도록 언론 통제까지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미라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자신을 쫓아냈던 그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아니 더욱 강해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김태석 중장은 1959년생으로 전통적인 군 문화를 고수하는 인물이었다. 여성 장성의 성장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특히 미란처럼 실력으로 인정받은 여성 장교를 지속적으로 견제해왔다. 상호야, 걱정하지 마.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2021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거든. 3년 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검증받았어. 이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실력과 명성을 쌓았어. 차는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를 지나 계룡대로 향했다. 정식 복귀 보고는 내일 예정되어 있었지만 미라는 먼저 부대를 둘러보고 싶었다. 자신이 3년간 그리워했던 그곳을, 그리고 자신을 기다려준 사람들을 보고 싶었다. 준장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대 내부 기율이 많이 엄격해졌어요. 출입 통제도 심하고 신분 확인도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혹시 내일 부대 방문하실 때 불편하실 수도. 알겠어. 충분히 준비하고 가겠어.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단순히 보안 강화 차원의 조치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미라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자신의 자리를 당당하게 지켜내겠다고. 3년 전에 당한 그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파병지에서 마지막 날 현지 지휘관이 미란에게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당신은 진정한 군인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그 정신을 잃지 마십시오. 그 말이 지금 와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다. 준장님, 부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투지였다. 진정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이번에는 준비가 달랐다.
이번에는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다. 다음 날 오전 미라는 정식 군복을 입고 부대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일부러 사복 차림에 모자만 눌러 쓴 채 먼저 부대 분위기를 살펴보기로 했다. 3년 만에 보는 부대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지 미리 파악하고 싶었다. 계룡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익숙한 그 모습에 미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날 때의 씁쓸함이 되살아났다. 그때는 김태석 중장의 압박에 못 이겨 고개를 숙이고 떠났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각오가 서 있었다. 위병소가 가까워지면서 이상사가 속도를 줄였다. 준장님, 저기 보이시죠? 새로운 병사들이 많아요. 준장님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3년이면 대부분의 병사들이 전역하고 새로운 얼굴들로 바뀌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차가 위병소 앞에 멈추자 젊은 하사 한 명이 다가왔다. 박준혁 하사였다. 1998년생으로 이제 막 26살이 된 청년이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손을 들었다. 정차하십시오. 신분증 제시 바랍니다. 이상사가 급히 차에서 내려 박하사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야, 저분이 정밀한 준장님이시다. 조심해라. 하지만 박하사는 냉정한 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오히려 더욱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신분증 없으면 출입 불가입니다. 여긴 군사시설입니다. 미라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지갑에서 군인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예리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박하사는 의도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신분증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다. 사복 차림에. 이게 진짜 맞습니까? 요즘 위조 신분증 많습니다. 특히 높은 계급장 흉내 내는 것들 말이에요. 그 말에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근처에 있던 몇몇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정말 장군이라고? 사복 입고 왔으니까 의심스럽긴 하네. 요즘 사기꾼들 많다던데.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모욕이었다. 26살 하사가 삼성급 준장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더구나 군인 신분증을 보고도 계속 의심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하사. 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한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다시 한번 보고 말하시오. 하지만 박하사는 오히려 더욱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 아무리 봐도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장군이라면 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겁니까? 혹시 간첩이거나 테러리스트일 수도. 그 순간 미란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하사,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신분증이 진짜라는 보장도 없고요. 박하사는 뻔뻔하게 대답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병사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어떤 이들은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미라는 이 모든 상황이 계획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직감했다. 3년 만에 복귀 첫날,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 그녀의 위신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였다. 이상사가 다급하게 나서려 했지만 미란이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녀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확인 전화를 해보시오.
국방부 인사국에. 박하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연결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미라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것은 명백히 조작된 상황이었다. 김태석 중장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이 젊은 하사에게 미리 지시해 둔 것이 분명했다. 정밀한 준장이 오면 최대한 모욕을 주라고. 그렇다면 미란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멀리서 한 명의 대령이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최동훈 대령이었다. 미란의 옛 부하였고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따르던 충성파 중 한 명이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최 대령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박하사를 노려봤다. 당장 격리하지 못해. 박하사는 그제야 조금 주춤했지만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대령님, 저는 규정에 따라. 닥쳐. 최 대령의 고함 소리가 위병소 일대에 울려 퍼졌다.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아느냐? 하지만 미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오히려 냉정함을 되찾았다. 최동훈마저도 뭔가 어색한 연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동훈아, 미란이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다. 이 하사는 규정을 지키려 한 것뿐이야. 최 대령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미란이 화를 내고 난리를 칠 것이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너무 차분한 반응이었다. 미란은 박하사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하사, 당신 이름이 뭔가? 박준혁입니다. 박준혁 하사, 앞으로 기억해 두시오. 진짜 군인은 규정도 중요하지만 예의와 상식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오. 그 말을 남기고 미라는 차에 다시 올랐다. 이 상사가 급히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다. 준장님, 이대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충분히 봤어. 차가 부대를 떠나면서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3년 만에 복귀 첫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한 환영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대방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정미란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미란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언론사에서였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윤정호입니다. 오늘 계룡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미라는 전화를 받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언론에까지 흘러나갔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보했을 것이 분명했다. 어떤 일 말씀이시죠? 미라는 일부러 차분하게 물었다. 정밀한 준장님께서 복귀 첫날 위병소에서 신분 확인 과정에서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일부 목격자들은 준장님께서 상당히 흥분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만 미라는 픽 웃었다. 벌써 사실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자신이 흥분했다고? 오히려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했는데도 말이다. 기자님, 저는 단순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씀은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일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위병소 사건부터 언론 제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였다. 1시간 후 이상사가 급히 연락해왔다. 준장님, 부대 내부 인터넷에 벌써 글이 올라왔습니다. 복귀한 여장군이 오만한 태도라는 제목으로요. 내용이 어떤데? 준장님께서 위병소에서 고함을 지르시고 규정을 무시하라고 강요하셨다는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벌써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미라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씁쓸했다. 거짓은 진실보다 빠르게 퍼진다는 말이 맞았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정식 복귀 보고를 위해 국방부로 향했다. 이번에는 정식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눈을 피했다. 인사국장실에 도착했을 때 오민석 인사국장이 복잡한 표정으로 미란을 맞이했다. 그는 50대 중반의 인물로 예전부터 중립적인 성향을 유지해왔다. 미란 준장, 복귀를 축하합니다. 해외에서 정말 큰 성과를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오 국장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장님, 복귀는 환영하지만 너무 과격한 움직임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제 일로 인해 내부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국장님, 저는 제 자리를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제 부하들이 목숨 걸고 지킨 명예를 되찾으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군 내부 분위기가 특히 김태석 중장님 계열에서는 준장님의 복귀를 달가워하지 않고 계십니다. 미라는 그제야 직접적으로 물었다. 김 중장님께서 어디까지 세력을 키우셨습니까? 오 국장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핵심 보직의 70%를 장악하셨습니다. 특히 인사, 기획, 작전 부문에 자신의 사람들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언론과의 파이프라인도 구축해 놓으셨습니다. 준장님께 불리한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더욱 심각했다. 보고를 마치고 나온 미라는 복도에서 최동훈 대령과 마주쳤다. 어제 위병소에서 자신을 도와준 그였다. 대령, 어제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최 대령의 표정은 어색했다. 준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라는 그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무슨 뜻입니까? 최 대령은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김태석 중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준장님과 거리를 두라고 하시더군요. 제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그 순간 미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3년 동안 김태석 중장은 단순히 세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완전한 독재 체제를 구축해 놓았다.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동훈아, 이해합니다.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최 대령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준장님. 3년 전에 못 지켜드린 것도 지금도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미라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혼자 숙소에서 3년 전의 일들을 되돌아봤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하나둘씩 자신을 떠나가는 사람들, 점점 좁아지는 포위망.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3년간의 해외 경험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미라는 노트북을 켜고 해외 파병 당시의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작전 보고서, 회계 기록, 언론 보도 자료. 모든 것이 그녀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쌓아온 국제적 네트워크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미란, 잘 지내고 있나? 마크야. 미군 합동참모본부의 마크 데이비스 준장이었다.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다. 마크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연락을? 한국 상황에 대해 들었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너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어. 미라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적어도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태석 중장과 그의 세력들이 아무리 국내에서 권력을 키웠다 해도 국제적 명성과 실력은 조작할 수 없었다.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였다. 하지만 그 전에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더 숨기고 있는지 파악해야 했다. 3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완벽하게 승부를 걸어야 했다. 미라는 복귀 나흘째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3년간의 해외 생활로 익힌 정보 수집 능력을 총동원해 김태석 중장의 약점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군 내부 문서 보관소에서 지난 3년간의 인사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상하네. 미란이 중얼거렸다. 김 중장의 조카인 김진우 소령이 불과 3년 만에 대위에서 소령으로 특진한 기록이 눈에 띄었다. 게다가 그는 특별한 공로나 경력 없이 핵심 부서인 기획부로 발령받았다. 더 파고들어 보니 김 중장과 연결된 인물들의 승진과 보직 이동에 명확한 패턴이 있었다. 실력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충성도만으로 핵심 자리에 앉힌 것이었다. 이는 명백한 군기문란이자 공정성 위반이었다. 미라는 또한 부대 예산 집행 내역도 세밀하게 검토했다. 특히 김 중장이 관할하는 교육훈련비와 장비 구매비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발견했다.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업체들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거래들이었다. 상사, 미란이 이상호 상사를 불렀다. 이 업체들 좀 알아봐 줄 수 있습니까? 대표자가 누군지, 언제 설립됐는지. 알겠습니다, 준장님. 며칠 후 이 상사가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문제의 업체들 중 상당수가 김 중장의 친남과 고등학교 동창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김 중장이 영향력을 키운 2021년 이후에 갑자기 군납업체로 등록되었고 다른 업체들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김 중장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미란이 조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들은 더욱 치밀한 반격을 준비했다. 어느 날 오후 미란이 자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국방부 감사실의 한태원 감사관이었다. 정밀한 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감사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때문입니까? 준장님의 해외 파병 당시 작전 자금 사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일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전화를 끊고 나서 크게 웃었다. 드디어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김 중장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당당하게 감사실로 향했다. 감사실 회의실에는 한태원 감사관 외에도 여러 명의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 중에는 김태석 중장도 있었다. 준장님 앉으시죠. 한 감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감사는 준장님의 2023년 테러리스트 소굴 제압 작전 당시 작전 자금 6억 원 중 1억 8만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입니다. 미라는 그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분명히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와는 다른 내용이었다. 누군가 원본을 조작했거나 아예 가짜 서류를 만든 것이었다. 이 서류들은 제가 제출한 것과 다릅니다.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준장님께서 거짓 보고를 하셨다는 뜻입니까? 김 중장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다른 참석자들도 미란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이미 여론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란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관님, 혹시 이 서류들의 원본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디지털 파일의 생성 날짜와 수정 이력을 말입니다. 한 감사관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제출한 보고서는 따로 백업해 두었거든요. 해외 파병 시에는 모든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미라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켰다. 여기 보시면 원본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미군 합동참모본부에도 동일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의 회계 보고서였다. 모든 지출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승인 절차도 완벽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군 측 담당자들의 디지털 서명까지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 감사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조작된 서류로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였습니다. 미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이런 조작이 가능한 사람은 군 내부에서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김 중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오히려 자신들이 빠진 격이었다. 미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이 사건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인사를 농단하며 부하들을 협박하는 진짜 범죄자들을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미라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김 중장과 연관된 업체들의 거래 내역과 인사 이동 기록들이었다. 혹시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태석 중장님. 김태석 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란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짐작이 되기 시작했다. 감사는 그날로 중단되었다. 오히려 김 중장 측이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미라는 감사실을 나오며 확신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고. 감사실에서의 승리 후 며칠간은 평온했다. 하지만 미라는 이것이 태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태석 중장 같은 인물이 이 정도로 쉽게 물러설 리 없었다. 과연 일주일 후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2024년 3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 미라는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이상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를 보십시오. 미라는 급히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정밀한 준장의 해외 파병 당시 작전 자금 유용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 준장은 테러리스트 속을 제압 작전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은 개인적 용도로 공금 3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라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분명히 일주일 전 감사실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뉴스는 계속됐다. 특히 정 준장이 현지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특수 장비들의 영수증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헬기 추가 투입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면에는 미란이 전혀 본 적 없는 서류들이 나타났다. 그녀의 서명이 들어간 승인서들이었지만 분명히 그녀가 서명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필적이 너무나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였다. 더 큰 충격은 뒤에 이어졌다. 최동훈 대령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것이다.
저는 당시 정밀한 준장님과 함께 작전에 참여했던 최동훈 대령입니다. 최 대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따르던 부하가, 얼마 전까지도 미안해하던 그가 이런 배신을 저지르다니. 정 준장님은 파병 당시 독단적으로 위험한 작전을 감행하셨습니다. 현지 지휘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셨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명성을 위해 언론 플레이용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셨습니다. 최 대령의 증언은 계속됐다. 당시 저희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상급자이시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라는 리모컨을 바닥에 던졌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허탈해서였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정교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언론사들에서 쏟아지는 전화였다. 하지만 미라는 받지 않았다. 지금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시간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국방부에서 미란에 대한 직위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공무를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이 상사가 급히 찾아왔다. 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최 대령이 왜 저런? 상호야. 최동훈이 협박당했을 거야. 가족을 위협받았거나 아니면 더 큰 약점을 잡혔거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라는 한참을 침묵했다. 상황이 3년 전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파벌 갈등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몰리고 있었다. 언론도 완전히 김 중장 편에 서 있었다. 오후에는 더욱 절망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다. 미란을 따르던 몇몇 부하들이 차례로 전보나 좌천을 당했다. 또한 그녀와 가까웠던 민간인 지인들에게도 국세청 세무조사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태석 중장은 이번에 완전히 미란을 매장시키려는 작정이었다. 단순히 군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것이었다. 저녁 무렵 미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란아, 너 괜찮니? 뉴스 보니까 너무 걱정돼서. 어머니, 괜찮습니다. 다 거짓말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섞여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뉴스 얘기를 하더구나. 정말 억울하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자신이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가족들까지 상처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그날 밤 미라는 혼자 빈 회의실에서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다시 혼자가 됐군.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하나둘씩 떠나가는 사람들, 언론의 집중포화, 그리고 사면 초가의 고립감.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에서 미라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미라는 노트북을 켜고 해외 연락처들을 찾기 시작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김태석 중장이 아무리 한국 내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는 조작할 수 없을 것이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였다. 3년간 해외에서 쌓아온 모든 인맥과 증거들을 총동원해서 반격해야 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완전한 역전을 노려야 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미란의 눈은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직위 정지 명령을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미라는 숙소에서 하루 종일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고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들이 폭주했다. 세금 도둑, 여자라서 봐준 것, 군대 망신 같은 말들이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그녀의 옛 파병지 연락장교였던 제임스 윌슨 중령이었다. 제목에는 긴급 마이너스 기밀 자료라고 적혀 있었다. 미라는 급히 메일을 열어봤다. 내용은 간단했다. 미란, 한국 상황에 대해 들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자료를 보낸다. 이 파일들은 당시 작전의 모든 실제 기록들이다. 미군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본들이니 조작이 불가능하다. 당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제임스.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자 미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 안에는 2023년 테러리스트 소굴 제압 작전의 모든 실제 회계 보고서와 작전 일지가 들어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현지에서 촬영된 비디오 파일들이었다. 영상 속에서 미라는 96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용한 모든 예산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어떤 장비를 왜 구입했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최동훈 대령이 거짓 증언에서 말한 불필요한 헬기 투입은 실제로는 의료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는 것이 명확히 보였다. 미란의 손이 떨렸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료들이 해외에 보관되어 있어서 김태석 중장이 손댈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 순간 미란의 눈에서 오랜만에 강렬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지난 며칠간 느꼈던 절망과 무력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타오르는 투지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이제 제가 갑니다. 미라는 즉시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먼저 미국의 마크 데이비스 준장에게 연락했다. 마크 준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언론에 우리가 함께 수행했던 작전의 진실을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물론입니다. 미란 준장.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에 연락해서 준장님의 실제 업적에 대한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라는 영국의 사이먼 화이트 대령에게도 연락했다. 그는 유럽 군사연합의 대변인이었다. 사이먼 대령,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미 준비했습니다. 미란 준장. 유럽 군사연합 차원에서 준장님의 작전 능력과 청렴성에 대해 보증하는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미라는 또한 프랑스의 앙투안 듀부아 준장에게도 연락했다. 그는 NATO 특수작전 사령부의 핵심 인물이었다. 하나둘씩 연락이 이어지면서 미라는 자신이 3년 동안 얼마나 강력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이들은 모두 미란의 실력과 인품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김태석 중장이 아무리 한국 내에서 언론을 조작한다 해도 이런 국제적 증언들까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미라는 남은 충성파 장교들과 은밀히 회의를 열었다. 이상호 상사와 몇몇 젊은 장교들이 참석했다. 여러분, 이제 반격할 때입니다. 미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다. 저는 지난 며칠간 국제적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준장님, 국내 여론은 여전히. 상호야, 여론은 진실 앞에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미라는 노트북을 열어 제임스 중령이 보내준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미란이 인질 구출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판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젊은 장교 중 한 명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태석 중장과 그의 세력들이 저지른 모든 부정부패를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그들이 저를 공격하는 동안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공개할 겁니다. 인사농단, 예산 유용, 협박과 회유, 모든 것을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라는 혼자 남아 최종 계획을 수립했다. 이 싸움의 최종 국면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우선 해외 언론의 보도를 통해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동시에 김태석 중장의 부정부패 증거들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폭탄을 터뜨릴 계획이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3년 전에 제가 지금의 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가 아닌 공격적인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김태석 중장이 던진 함정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함정을 역이용해 상대방을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미란의 작업은 계속됐다. 3년간 해외에서 익힌 정보전 기법들을 총동원해 완벽한 반격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었다. 2024년 3월 셋째 주 화요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는 정밀한 준장에 대한 공식 감사 청문회가 열렸다. 언론과 군 관계자들이 가득 찬 회의실에서 김태석 중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이번 청문회에서 미란을 완전히 매장시킬 자신이 있었다. 정밀한 준장에 대한 감사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태원 감사관이 엄숙하게 말했다. 피감사자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다. 당당한 자세와 확신에 찬 눈빛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했다. 김 중장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정밀한 준장, 당신은 2023년 테러리스트 소굴 제압 작전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1억 5천만 원의 공금을 유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미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지적 자체가 거짓입니다. 저는 단 한 푼의 공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한 감사관이 서류를 들어보였다. 준장님의 서명이 들어간 승인서들입니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 서류들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필적 감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과 함께 미라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미군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본 자료들이었다. 모든 회계 기록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 지출 항목마다 명확한 사용 목적과 승인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미군 측에서 공식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원본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김 중장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미라는 계속해서 영상을 재생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작전 현장에서 촬영된 실제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미란이 96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인질 구출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특히 마지막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위험 지역에 뛰어드는 장면에서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최동훈 대령이 증언한 불필요한 헬기 투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에서 미라는 부상당한 인지를 안전하게 후송하기 위해 추가 헬기를 요청하고 있었다. 그 헬기가 없었다면 최소 2명의 인질이 생명을 잃었을 상황이었다. 김 중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그런 자료들은 위조될 수 있습니다. 미라는 픽 웃으며 답했다. 위조라고 하십니까? 그럼 이것도 위조일까요?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미국 CNN에서 방송된 뉴스였다. 한국의 정밀한 준장은 2023년 테러리스트 소굴 제압 작전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군인입니다. 미군 합동참모본부의 마크 데이비스 준장은 정 준장만큼 용감하고 청렴한 군인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영국 BBC 뉴스도 나타났다. 유럽 군사연합은 한국 언론에 보도된 정밀한 준장에 대한 의혹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언론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군 관계자들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미라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김태석 중장님, 이번에는 중장님께서 답하실 차례입니다. 새로운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김 중장과 관련된 업체들의 거래 내역과 계좌 추적 기록이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중장님께서 관여하신 군납업체 거래 내역입니다. 중장님의 친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업체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따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정상적인 경쟁 입찰을 정상적인 경쟁 입찰이라고 하십니까? 미란이 비웃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시죠. 화면에는 김 중장의 조카 김진우 소령의 인사 기록이 나타났다. 3년 만에 대위에서 소령으로 특진한 기록과 함께 그의 실제 업무 능력을 평가한 동료들의 비공식 증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진우 소령은 동기들 중 최하위 성적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혔다. 김 중장을 옹호하던 사람들조차 할 말을 잃었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화면에는 최동훈 대령이 김 중장과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대령, 정밀한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장님, 저는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당신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김 중장의 협박과 회유가 생생하게 폭로된 순간이었다. 미라는 또렷하게 말했다. 군의 명예는 권력 유지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한 감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태석 중장님,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김 중장은 더 이상 답하지 못했다. 그의 권력과 영향력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을 나오며 미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했다. 김태석 중장은 직이 해제되었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다. 그와 함께 부정부패에 연루된 여러 간부들도 줄줄이 처벌받았다. 반면 미란에 대한 모든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복귀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2024년 3월 넷째 주 월요일, 미라는 다시 계룡대 정문을 통과했다. 이번에는 정식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환영의 표정이 담겨 있었다. 위병소 앞에서 미라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일주일 전 자신을 모욕했던 박준혁 하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준혁 하사. 미란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박 하사는 굳은 표정으로 거수 경례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청문회 이후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던 것이다. 미라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26살의 어린 병사였다. 김태석 중장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노를 느낄 수도 있었지만 미라는 다른 선택을 했다. 경례를 받지 않고 먼저 손을 들어 그에게 거수 경례했다. 군인은 실수할 수 있어도 명예를 잃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박하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장님, 앞으로는 누구의 지시든 상관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군인의 자세입니다. 미라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장병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더 이상 의무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의 표현이었다. 사령관실에 도착하자 이상호 상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다. 준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상호야, 고생 많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준장님. 저는 처음부터 준장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새로운 부임 인사가 있었다. 김태석 중장의 후임으로 온 새로운 지휘관은 60대 초반의 정직한 인품으로 유명한 박철민 중장이었다. 그는 미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미란 준장, 당신 같은 훌륭한 군인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함께 이 부대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녁 무렵 미라는 혼자 부대를 둘러봤다. 3년 만에 보는 익숙한 풍경들이었다. 훈련장에서는 젊은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고 장교들은 진지하게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최동훈 대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동훈아, 이해합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잖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준장님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대령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사령관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 실력과 인품으로 평가받는 조직, 정의와 명예가 살아있는 군대를 만들고 싶었다. 창밖으로 계룡대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야간 훈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질서정연했다. 미란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해외에서 온 축하 메시지들이었다. 마크 데이비스 준장, 제임스 윌슨 중령, 사이먼 화이트 대령. 그녀가 3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모두 축하를 보내왔다. 미란 준장,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십시오. 마크 준장의 메시지였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마크 준장님. 여러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미란아, 정말 다행이다. 뉴스 보니까 내 딸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거구나. 우리 딸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어머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군의 명예와 정의, 그리고 진정한 가치들을 지켜내겠다는 뜻이었다.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발전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였다. 밤이 깊어갔지만 미란의 마음은 평안했다. 길고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나은 군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처럼 미란의 앞날도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진정한 군인으로서, 진정한 리더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정미라는 소장으로 진급했다.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복권을 넘어서 전체 군 조직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실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 투명한 예산 집행,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와 명예를 중시하는 새로운 군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해외에서 쌓은 경험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군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미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주변에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장교들이 모여들었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오래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계속해서 더 밝게, 더 멀리 뻗어나가고 있었다.